안녕하세요. 10번째 시간입니다. 10번째. 10번째가 되면, 그 10번이라도 이렇게, 미숙하나마 했으면, 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, 그리고, 처음에 말씀드렸듯이, 3번만 찍으면 뭔가 되겠다. 라고 부푼 꿈을 갖고, 대단한 각오로 딱 했는데 3번은 고사하고 지금 10번인데 10회째인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통탄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언젠가는 이제 그 아이템도 짜내고 지금 제가 생활하고 온 것도 그렇고 울음치유서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울음에 대한 글을 몇 가지 모아놨다고 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보면 지금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운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. 그냥 잠깐 아니면 뭐 5분이고 10분이고 울거나 실컷 울고 나면 훨씬 생활도 좋아지고 깔끔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런 장소가 없다든지 이런 시간이 없다든지 통념에 의한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에 의해서 못해가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. 그래 여러분들께 오실 때는 꼭 전화하고 오시고 의문나는 거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주시고 한 번쯤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9회 때 안정환이 반지의 제왕 안재환이가 골을 넣었을 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 길게 늘어진 그런 시간과 제가 울음치료소를 만들면서 아주 몰입해가지고 안정환이가 몰입하듯이 뭐 그것이 됐을런지 그만큼 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시간에 아주 몰입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것이 순간 지나갔다 그런 얘기. 그러면은 안정환이는 짧은 시간을 길게 늘려서 썼고 저는 긴 시간을 뭐 응축까지는 아니어도 짧은 시간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공유했다 그런 얘기예요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어서 굳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이거는 어떤 뭐 과학적 근거나 어떤 뭐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그래 그런 경험이 가끔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. 저는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어떤 뭐 시간을 맞춰서 일찍 도착했는데 기다린다든지 막 어떤 중요한 일인데 그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요? 그런 경험들. 그리고 어떤 대부분이
벌써 아침 먹은 지가 언제인데 벌써 점심때가 됐어? 라고 하는 그런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저는 뭐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몰입해서 있을 때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, 그런 얘기. 틀림없이 안정환 씨도 그랬을 거예요. 그 골을 넣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슬로우 무비 자기가 그 늦게 오고 늦게 공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난 이후로는 아마 뭐 그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. 저 또한 이 울음치유소를 만들면서 그렇게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뭐 한 달 동안 공사한 건 아닙니다. 뭐 한 여름 내내 했으니까. 근데 그 시기에 딱 몰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몰입을 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흥으로 오더라고요. 나만 그랬나?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아는데 그거 답을 못 드렸더라고요. 전번 9회 때. 그래서 이번에 부연 설명을 하고 다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너무 지나친 노력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10회에 걸쳐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요새 이게 축구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 이렇게 또 브라질한테 좀 져서 그렇지만 저는 브라질하고 막 처음에 한 골 들어갔을 때는 막 희망을 가졌어요. 우리가 이거 딱 넣고 하나 더 골 넣고 경기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영웅이 되겠다. 그래가지고 했는데 두 골째 딱 그랬는데 이거 어렵겠는데. 그런데 세 골째 딱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틀렸구나. 열심히만 싸워줘라. 영패만 하지 말아라. 그리고 또 네 골째 들어갔을 때는 잠깐 말을까. 아유 이거 끝났는데 이걸 굳이 여러분 우십시오.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은 것 또한 그것도 문제입니다.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우십시오. 아나운서 멘트가 마지막 쯤의 멘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니 물론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이게 홍보거리가 돼가지고 좋기는 하지만 울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그 매체에서 아나운서가 그 시점에 얘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근데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. 울음은 치유도 되고, 물론 뭐 치유란 말과 힐링이란 말이 어떻게 저기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희망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만 제가 어떤 소스를 드려야 되는데 점점 재미있고 점점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이 울음치료소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 생각을 거듭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소스가 있으면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전화를 해 주셔도 좋고 야 너 이게
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. 난지 너 이런 게 빠진 것 같더라.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하고 제가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한 소스를 좀 주십시오. 이게 지금 머리가 이게 애체 비어있는 머리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 그동안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했던 거 아니면 즐거웠던 거 멋있었던 거 저도 해외도 한 20여 개국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것들 제가 또 이게 발명을 한다고 한 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또 지하실에서 막 해가면서 했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미친 짓이지요. 그러나 그 미친 짓이 내 생활에 그 미친 짓들이 일부가 쌓여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제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대충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겠지요.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가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 혼자만의 감흥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좋은 멘트를 들었습니다. 어떤 분은 이건 자기 혼잣말로 하는 소리지요. 어떻게 짝 이게 제시를 하면은 이건 내가 제일 먼저 가야 할 일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우리는 그렇게 가슴속에다 꽉 넣고 꽉 채워가지고선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지만 늘 억압된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지기수라고 봅니다. 이것이 울음치유소가 울음테레비가 일반화돼서 그냥 스스로 없이 울음치유소에 갔다 왔다고 울치라고 그래도 좋고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그냥 갔다 왔구나 가서 속 시원하게 배설을 한번 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일반화돼서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 스스럼 없이 생활할 때까지 그 안에 죽을런지 안 죽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끝까지 갈 것을 여러분들께 생활하시고 꼭 말씀드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한테도 울음테레비 치시면 나올 거라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들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점점 확실해지는 점점 재미있는 그러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세요.